풀처럼 생긴 눈썹 밑에 눈을 감고 저녁잠을 잘 때 꾸는 꿈몽. 하늘 멀리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비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0분 서당 이야기 한자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동서남북 방향에 관계되는 한자입니다. 어떤 뜻으로 동서남북을 표현했을지 한번 재미있게 들어봅시다. 오늘 첫 글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글자는 힘력입니다. 자, 사진을 같이 보세요. 자, 힘력은 옛날 삽인데 자루가 이렇게 달려있고 아랫부분에 삽이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흙을 푼다든지 땅을 파는 것은 몹시 힘든 일이었죠. 그래서 자루 달린 기역 모양 삽 힘력, 자루 달린 기역자 삽 힘력, 자루 달린 기역자 삽 힘력. 다음은 남자라고 하는 한자입니다. 이건 글자가 너무 쉬워 보여요. 앞에서 배웠던 밭전 그리고 힘력이 아래 위로 합쳐진 글자입니다. 밭에서 힘쓰는 사내남. 밭을 먼저 쓰고 그 다음 힘을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밭에서 힘을 쓰는 사내남. 나중에 쓰는 순서 획순에서 알아봅시다. 다음은 동쪽이라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동서, 북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서 나옵니다. 자, 동을 설명하겠습니다. 동쪽을 딱 보니까 파란색이 나무모, 빨간색이 나리. 그래서 나뭇가지에 해가 떠오르네? 그거 아닙니다. 자, 이 글자는 과거 고대 사회에 아래 위를 묶은 자루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자루가 묶여 있다는 뜻에서 이건 묶였다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나뭇가지에 해가 묶여 있는 동력동입니다. 나뭇가지에 해가 하면서 나리를 쓰세요. 묶여 있는 동력동입니다. 그래서 동력동은 동이 튼다는 말은 어둠이 묶여있다가 밝아진다. 그래서 동트다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어둠에 묶여있던 것이 탁 터지면서 밝아오는 것. 그게 동력동입니다. 동력동은 묶이다 이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선역서입니다. 선역서는 저 사진을 보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서쪽으로 이제 날이 저물어서 해가 지면 밖에 먹이를 찾아다니던 새들이 날아와서 자기 둥지로 돌아간다는 글자예요. 자, 그 둥지에 앉은 새의 모습이 선역서하고 거의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글자를 선생님이 아주 간단하게 그려보았는데 새가 이렇게 있고 두 다리가 있고 그리고 둥지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글자 한번 익혀보겠습니다. 서쪽에 해가 지면 새가 몸통 두 다리가 있겠죠. 둥지로 날아드는 선역서. 서쪽에 해가 지면 새가 둥지로 날아드는 선역서. 자, 다음 남쪽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남쪽이란 중국은 크게 지방을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기 황하강이 흐르고 양쯔강이 흐르고 주장강이 흐릅니다. 강 중심으로 물을 필요로 했던 농사나 사람 생활이 편리했으므로 이쪽에 그 화북지방, 그러니까 중국을 화라고 부릅니다. 화북지방이 형성되고 이 중간에 화중지방, 화남지방이 생겼습니다. 문자는 이쪽 동네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남쪽지방을 뜻합니다. 남쪽지방에는 이와 같은 종들, 이와 같이 생긴 종들의 모양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 남쪽을 뜻하는 글자는 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남쪽지방에 이런 종들이 걸려 있었다, 종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종을 상징적으로 남쪽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글자를 나눠서 익혀보겠습니다. 위에 요 십자 모양을, 열십자 모양, 십자 꼭지. 그리고 종은 큰 통처럼 생겼으니까 십자 꼭지에 통. 그리고 안에 추가 매달려 있을 거예요. 그림을 보면 추가. 그래서 꽁꽁 매단. 또 방울도 십자 방울.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십자 꼭지, 십자 방울. 자,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십자 꼭지에 통. 꽁꽁 매단, 십자 방울. 남역남. 십자 꼭지에 통. 꽁꽁 매단 십자방울 남영남. 십자꼭지에 통 꽁꽁 매단 십자방울 남영남. 자, 다음 북쪽.
북쪽을 보기 전에 이 글자를 꼭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핵심, 코코 할 때도 제가 설명할 거예요. 이 비수비입니다. 비수라는 말도 알아야 되겠고, 그림하고 같이 대조해서 보세요. 사람이 앉아있는데 팔을 들고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팔 들고 앉은 사람 비수비입니다. 앉아서, 비수란 짧은 칼입니다. 그래서 뭘 다듬는지는 몰라도 이 다듬고 있는 그 도구, 비수고, 또 숟가락으로 밥을 퍼먹는다. 또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앉아있는 사람, 여기 사람 몸이겠고 엉덩이겠죠? 앉아있는 사람. 다양한 뜻을 갖고 있는 비수비예요. 그 글자에서 북녘북이 나옵니다. 북녘북 딱 저 그림을 보면 두 사람이 등을 맞대고 앉아있어요. 등 돌린 사람이죠. 사이 좋은 사람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방향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두 팔을 이렇게 벌렸을 때 앞쪽 방향이 남쪽입니다. 그리고 이쪽 방향이 왼쪽이 동쪽입니다. 이거 서쪽이고, 등 쪽을 항상 북쪽이라고 합니다. 등을. 자, 그래서 이게 등을 돌리고 등을 맞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북쪽 방향이고, 또 등을 돌린 사람들의 사이는 사이가 좋지 않은 사이야. 서로 배신하고, 그래서 이거 달아날 때입니다. 배신하고 달아날 때. 자, 그래서 등 돌린 두 사람을 써보겠습니다. 등 대고 앉은 사람, 등 대고 앉은 사람, 또 등을 맞대고 앉은 사람, 등 대고 앉은 사람, 맞대고 앉은 사람, 북녘북 달아나는데, 등 대고 앉은 사람, 맞대고 앉은 사람, 북녘북 달아날 때, 등 대고 앉은 사람, 맞대고 앉은 사람, 북녘북 달아날 때. 자, 문문은 뭐 볼 것도 없습니다. 문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쓰는 거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됩니다. 기둥에 문짝이 있고, 문짝, 기둥, 문. 기둥에 문짝이 있고, 문짝에 기둥 있는 문. 기둥에 문짝이 있고, 문짝에 기둥 있는 문. 자, 문문이 똑같아요. 이 문문으로 이루어진 글자도 한 10몇 자가 됩니다. 꼭 알아두고. 근데 이게 눈에 쏙 들어오죠? 자, 만들공. 만들공은 먼저 그림을 보면 대장간에서 쓰는 이름을 모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불에 달궈진 쇳덩이를 두들겨서 두드릴 때 쓰는 그 받침대입니다. 아주 단단하게 생겼죠. 그래서 저 모양으로 가지고 만든 글자가 만들공인데, 그 위에 받침이 있고 또 위아래 연결된 또 아래 받침이 있죠. 이것으로 만들다 이 뜻이 된 겁니다. 장인공이 나오는데, 이 장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자라는 뜻입니다. 아주 숙련된 기술자. 자, 그래서 윗받침 연결한 아래받침 만들공, 윗받침 연결한 아래받침 만들공. 이거 지난 시간에 한번 했죠. 그래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물이 흘러 만들어진 강강, 물이 흘러 만들어진 강강. 이 물수가 중요하다 그랬죠. 왼쪽에 쓰는 물수. 물이 흘러 만들어진 강강. 자, 그러면 꼭 기억해야 될 거, 핵심 콕콕 한 3가지 보겠습니다. 자, 뭐가 있을까요? 자, 동력동 나왔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묶은 자료가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얼동을 보면, 얼동의 글자를 보면 얼음이 있고 동력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얼음이 얼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묶여있다. 얼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한데 엉겨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얼동할 때는 거기에 얼음빙을 쓰고 옆에 동력동을 쓰는 겁니다. 그 밖에도 전부 동력동이 나오는 글자는 묶여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단순하게 해가 떠오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해가 떠오르기 전에 어둠에 묶여있는 것이다. 그게 터진다. 그게 동이 튼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꽁꽁 동여매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동자라고 하는 것이 묶이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동자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 이거 비수비. 비수비는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뜻으로 써요. 앉아서 밥 먹는 수저, 맛보다의 뜻, 짧은 칼, 비수의 뜻, 앉은 사람, 또 대머혀, 날름날름, 이런 다양한 뜻으로 쓰인다. 그 다음에 이 글자는 두 개의 뜻과 두 개의 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너스를 알자면, 이 북녘북을 주고 어제 배웠던 사람, 몸을 뜻하는 단어를 쓰면 이게 등 배자입니다. 그래서 수영할 때 배영 있지 않습니까? 배영. 배영은 등을 대고 수영을 하는 수영법이다 해서 등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덕이라는 뜻을 가진 북녘북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획수 익혀보겠습니다. 힘력 하나, 둘, 2획입니다. 산해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동력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획입니다. 다음 선역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획입니다. 다음 남녘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획입니다. 비수기는 이것부터 씁니다. 하나, 둘, 2획입니다. 자, 북녘부 하나, 둘, 셋, 넷, 다섯, 5획입니다. 문문 천천히 한번 써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획이네요. 자, 다시 한번 더 보시고 만들공 하나, 둘, 셋, 3획입니다. 강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획이네요. 자, 그럼 오늘 배웠던 한자로 사자성어 2개 익히고 가겠습니다. 오늘 방향이 많이 나왔는데 동문서답. 동쪽을 물었는데 서쪽을 답한다. 어떤 말일까요? 그것은 질문을 이렇게 했는데 질문에 대해서 엉뚱한 대답을 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보면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어떤 말을 물었을 때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말을 할 때를 동문서답이란다 라는 사자성어를 써요. 자, 그 다음 남남북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관계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아마 중국은 아까 얘기했지 화북, 화중, 화남지방에서 북쪽 사람과 남쪽 사람을 비교해서 한 말이 아닌가 싶은데 뭐 사람에 대해서 뭐 특징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지만 남쪽은 남자들이 좀 낮고 우수하고 여자들은 북쪽 여자들이 얼굴이 곱다란 뜻인데 사실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안 봐서. 자, 그래서 말은 그렇습니다. 남쪽에는 남자가 낮고 잘났고 북쪽엔 여자가 피부가 좋다. 피부가 곱다 이런 뜻. 여자가 우수하다. 여자가 낫다 이런 뜻입니다. 남남북녀.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루달린 삽 힘력. 밭에서 힘쓰는 사내남. 나무까지 해가 묶인 동력동. 서쪽에 해가 지면 새가 둥지로 날아드는 선역서. 십자꼭지의 통, 꽁꽁 매단 십자방울. 종을 뜻하는 남쪽 지방의 종을 뜻하는 모습. 남녘남. 다음 앉아있는 사람 비수비. 등 대고 앉은 사람 북녘북 달아날 때. 양쪽 문자 문. 윗받침 연결한 아랫받침 만들공. 물이 흘러 만들어진 강강. 자, 오늘도 열자 여러분들하고 재밌게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여러분 화이팅!